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귀한 시간에 AI 융합교육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선복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하여 AI 융합교육의 국제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AI 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일정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잠시 후 황규호 이화여대 사범대학장님께서 환영사를, 그리고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님께서 축사를, 정재영 이화여대 AI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는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웨인 홈즈 교수님께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A Critical Studies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표로는 스웨덴 바이링걸 몬테소리 스쿨 오브 룬드의 디파트먼트 헤드이신 필립 롱챔프 선생님께서 Striving toward individualization of tutoring with the help of well-regulate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로 역시 약 30분간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과 박소영 신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님께서 종합토론을 해주시고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호 이화여대 사범대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사범대학장 황규호입니다. 오늘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가 AI in Education 2022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는 제2회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발표를 맡아주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의 저자이신 영국의 웨인 홈즈 박사님과 2020년 스웨덴 최고 교사상 수상자이신 필립 롱샴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welcome and thank Dr. Wayne Holmes from the UK and Mr. Philip Longsham from Sweden for sharing their wisdom and experiences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아울러 AI 융합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부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인사말을 해주신 함영기 국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2022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초중등 학교에서의 디지털 AI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그 AI 기초 소양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이러한 기초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AI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AI 기반 에듀테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원리들을 담당하시는 교과와 연계해서
융합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의 연구와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한 지혜를 공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고 또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포럼을 준비해 주신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의 정재영 교수님과 조현명 박사님 그리고 여러 실무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의 다양한 포럼과 심포지움이 AI 시대 한국의 창의 융합 교육의 발전을 선도해 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학장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함영기입니다. 희망찬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황규호 사범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담론 형성을 위해 직접 발제를 맡아주신 웨인 홈즈 영국 디 오픈 유니버시티 교육공학연구소 교수님과 필립 롱샴 스웨덴 바이링규얼 몬테소리 스쿨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및 참여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 모두 41개 교육대학원에서 약 2천여 명의 현직 선생님에게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담당 교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실천가로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또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목표로 해서 학교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서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모든 교과를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동시에 정보 교육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 및 원리 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초, 중 등 교과별 내용 기준과 체계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원에 의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의 교수님들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꾸준히 쌓아온 선생님들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한 수업 혁신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재영 이화여대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정재영입니다. 오늘 AI in Education 2022 AI 융합교육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환영사를 해주신 이화여대 사범대학장님, 황교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사를 해주신 교육부의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의 행사로 매년 1회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오늘은 특히 영국에 계시는 웨인 홈즈 교수님께서 AI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스웨덴에 계시는 필립 롱샴프 선생님께서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 또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이화여대 신태석 교수님, 그리고 숙명여대 박소영 교수님께서 또 중요한 토론을 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AI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찾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해서 학교 현장을 바꾸고 있는 국제 사례도 살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영 센터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발표자이신 필립 롱챔프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Hello, Philip.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You hear Thank me you well? for joining us today. Thanks to you for inviting me. Yeah.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Center for Future Educatio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inviting me once again to this wonderful symposium. I would also like to say thank you for the nice words here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South Korea. And of course, the Ewha Women's University for inviting me to this symposium. Mr. Jae-Yong Park also, thanks for the great communications, and I look forward to learn a lot from you and a lot from your other guests as well. Thank you, Philip.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의 웨인 홈즈 교수님께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A Critical Study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I'd like to start by thanking the Centre for Future Education Research at Ewha Women's University for the very kind invitation for me to join you in this conference. I'd also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allowing me to speak in English. As you've already heard, my Korean is non-existent. To introduce myself, I'm a learning scientist and I've been involved in AI in education for almost 10 years. In my presentation, I'm going to be taking a critical studies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AI and education. To begin with, what AI can achieve is pretty amazing. From beating the world's best player of Go, to automatically identifying diabetes from retinal scans and helping protect us against fraud, which is why I have huge respect for AI researchers. AI also brings some amazing possibilities to education,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will tell you all about that, if only because AI in education is a $6 billion market. So, in this talk, I'm not going to do that. In fact, you might think I'm sometimes a bit
negative, but I like to think I bring a critical but constructive perspective. Instead of being yet another cheerleader for AI in education, my focus is on the very many current challenges and making suggestions for a human-centered future of AI and education. The connections between AI and education are actually more complex than many suggest, and there is a lot of hype and exaggeration. To help us navigate that complexity, I'm first going to explore some of the connections in terms of 3 categories or buckets. And like any category system, such as illustrated by the platypus, my buckets overlap. But I think that this categorization is still helpful. So here are my 3 buckets. Learning with AI, which includes student supporting AI, teacher supporting AI, and system supporting AI. Learning about AI, how it works, how to create it, the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then there's preparing for AI, what it means to live in a world increasingly impacted on by AI, how we embed human values, and what are the ethical consequences. I'll begin with learning with AI, focusing first on system supporting AI. System supporting AI is most similar to the AI used in many businesses. It involves AI for recruitment and financial planning, and some more education-focused tasks such as admissions, timetabling, attendance recording and learning management. Although important and growing, this has probably received the least focus by researchers or the commercial sector, and it's not really my area of interest. So what about student supporting AI? This is where all the money is and where the focus has been for more than 40 years, which is why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To begin with, there's the so-called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The list on the right are just some of the multi-million-dollar funded companies that are already offering this kind of tool. In summary, the system provides the student with some information and an activity or quiz. And how the student responds determines the next piece of information, activity or quiz. This adaptivity means that in theory, every student follows their own pathway through the material to be learned. Another type of student supporting AI are dialogue-based tutoring systems. These use a Socratic conversational approach to guide the learner through the material to be learned. And then there's automatic writing evaluation, mostly for formative assessment, but increasingly for summative assessment. Then there's what I call learning network orchestrators, which use AI to connect people together, like Smart Learning Partner from Beijing in China. With this system, if a student hasn't understood something in their classroom, they call up the app, type in what they want to know, and the app connects them with a list of human tutors, all rated by other students, much like a dating app. And they get 20 minutes of one-to-one human tuition, sharing screen and voice only. Then there's language learning apps, which are similar to the so-called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but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 check the student's choice of words and pronunciation. And finally, chatbots, which are increasingly being used in education to provide immediate support to students, mostly about practical things such as where is my next class. So that's some examples of student supporting AI tools. What about teacher supporting AI tools? Well, currently there's very little AI that's genuinely designed to support teachers. I've only come across a few, and they're all involved in curating resources. Firstly, there's X5Gone, which uses AI to scrape the internet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open education resources for teachers to use in their teaching, to match exactly what they want their students to learn. And there's this one from IBM, which also helps teachers find appropriate online resources. And there's also Clever Owl from Lebanon.
But that's about all there is of tools specifically designed to support teachers, rather than AI tools designed to support students, which by definition effectively replace teacher functions. So that's learning with AI. What about learning about AI? Learning how AI works, the techniques and the technologies, and how it can be created. There are a lot of initiatives. For example, at UNESCO, we're working on a range of projects, including mapping AI curricula from around the world, as well as curating and providing links to resources for learning about AI. Meanwhile, in the US, there's the AI for K-12 initiative, which is developing a curriculum for US schools, focused on 5 big ideas: AI and perception,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learning, natural interaction, and societal impact. Meanwhile,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offering AI-related courses for many years, covering everything from machine learning to coding and data science. And for ordinary citizens, there are resources like this one, which is Elements of AI from Finland. So, in summary, this connection between AI and education, learning about AI, is very developed. However, what about preparing for AI? I'm talking about preparing everyone for the impact of AI on humanity. How do we deal with AI hype, AI biases, fake news, and the impact on privacy, on human agency, and on jobs? Many researchers are now focusing on the impact of AI on people, such as the AI Now Institute in New York. But there is little else happening. Now, you might think that this bucket, preparing for AI, should be part of the previous bucket, learning about AI, and I'd agree. For me, preparing for AI should be integrated within every learning about AI course, with the human aspects interwoven with the technology aspects. I've separated out just to stop it being forgotten or left to the end as a tick box exercise. Okay, so that's a whirlwind introduction to AI in education, but what about the challenges? To answer that, we first need to return to AI in general. Because like any innovation, with AI, there's often more hype and more myths than reality. One myth is that AI is better than humans at image recognition. When you look at this image, I'm sure you can recognise a panda. And the AI agrees, with 57.7% confidence. But what happens when we mix this image with some noise? We get this, and I'm sure that you still recognise it as a panda. Now the AI is 99.3% confident that it's a gibbon. And then there's face recognition, such as this example from Amazon Rekognition. The system is able to recognise people like me, lighter-skinned males, with 100% accuracy. Men with darker skin, not so good. And for women with lighter skin, even worse. While for women with darker skin, unacceptable. But maybe this is just about the maturity of the tech. As it develops, it will get better. But that still leaves open the question whether face recognition should be used widely at all. Another myth is that AI doesn't need people, but that's not true either. AI, a human, chooses and cleans the data. A human labels the data, like this a company in Kenya where the people there all day long look at images, drawing boxes around them and label them car, person, car, until they've covered every frame in a piece of video. A human designs the network. A human trains the network. A human curates the outputs. And a human makes the value judgments. The myths extend into business. Here's a report from MIT Sloan,
which points out that only 1/5 of companies that have implemented AI systems have seen any financial benefits. The benefits only start to grow if people are seen as being a key part of the process. Meanwhile, we were told that AI was going to bring huge benefits to tackle the COVID pandemic. Machine learning methods offer great promise for fast and accurate detection and prognostication of COVID-19. But the reality is that AI has contributed very little. None of the thousands of AI models were of clinical use. And this is just one meta-analysis. I know of others that say a similar thing. And not just for COVID, but also for things like detecting breast cancers, where again the AI has not fulfilled what was promised. In fact, AI applications for people often focus on predicting what we might want or what we might do. But this ignores the fact that part of being human is being able to defy the odds, to do what's not expected. We all know many famous people who succeeded beyond all expectations. But with AI in its current configurations, the system predicts what we might achieve and prioritizes doing exactly that. All of which means that the predictions become self-fulfilling. And at the same time, our increasing reliance on AI means that the whol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reliant on a small number of big tech companies over which we have no democratic control. So, AI is amazing, but there are many challenges. So how does this play out in education? To begin with, what are the claims made by many AI and education companies, and how do they stand up? First, many claim that their AI education tools are intelligent, but they're not. Machine learning in AI, which is the dominant approach, is about statistics and pattern finding in data. No AI system today, not even GPT-3, comes anywhere close to human intelligence. And no AI education tool is anywhere near as intelligent as a human teacher. In fact, AI systems in education are extremely limited in what they can achieve. Sometimes they might appear intelligent, but that's a long way from actually being intelligent. It's all smoke and mirrors, and we mustn't allow ourselves to be fooled. Another claim is that these learning with AI tools will save teacher time. But that claim has been made about educational technologies for almost 100 years, and it's not happened yet. Of course, AI, we're told, is different, and AI tools will finally save teacher time. I know that most teachers would love a tool that takes care of their marking, but no AI system is capable of the depth of interpretation or accuracy of analysis that a teacher can give. It also ignores how much a teacher learns about their students when they read what the student has written. Insights that no dashboard will ever give. So, maybe AI will save teacher time, although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at what cost to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what about personalisation? This is something we hear about all the time. It's an ambition that's been around for almost 100 years, which has re-emerged most recently from Silicon Valley. If we can have personalised recommendations on Netflix or Amazon, why can't we do that in education? Indeed, Pearson, one of the biggest education companies in the world, is currently trying to rebrand itself as the Netflix of education. But this completely misses the point. Some learning with AI tools might provide each student with their own individual pathway through the materials, but they still take them all to the same fixed learning outcomes as everyone else. This is a weak understanding of personalisation. Real personalisation is not about pathways, but about helping each individual student to achieve their own potential,
to self-actualize, to enhance their agency, which is something that no existing AI tool does. In any case, the data that these so-called individual pathways are based on are averages. While they might be applicable to groups, their usefulness for individual students is often questionable. Education is also about collaboration and the other social interaction elements of teaching and learning, which is the antithesis of the so-called personalisation. They might be useful for homework, but I don't understand why some schools use the so-called personalisation tools in classrooms, which are by definition social spaces. It all depends on what you want your education system to achieve. Students with lots of exam certificates, or independent, creative and critical thinkers who are able to help society develop most effectively for the common good. That's the choice. Not only that, but almost every existing commercial learning with AI tool adopts a behaviourist or instructionist approach. This is an extremely primi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which involves spoon-feeding information while avoiding failure, and which ignores more than 60 years of pedagogical developments. Spoon-feeding also prioritises remembering over thinking and knowing facts over critical engagement, thus undermining student agency and robust learning. And in so doing, they disempower teachers, turning them all too often into mere technology facilitators. Again, this misses the point, ignoring the amazing skills that human teachers have that no AI tool can replicate. It also represents the commercialisation of education by stealth, as education systems increasingly rely on educational tools provided by the commercial sector, including big tech such as Facebook, Google and Amazon. That's not a world I want. Some tools also claim to detect the student's emotional state. The aim is entirely laudable, to move a student from a negative emotional state to a positive emotional state to enhance their learning. But using AI tools to detect student emotion when it works, which it mostly doesn't, in my opinion, crosses a final privacy frontier. As does this, the use of AI to monitor or surveil student attention. In fact, this particular technology was stopped in China's schools a couple of years ago, but it's still been developed and used elsewhere. Finally, in the pandemic, as education moved online, many assessments also moved online, and exam monitoring or e-proctoring companies saw their businesses grow massively. But the use of e-proctoring is hugely controversial. It's accused of intrusion, failing to work properly, preventing students taking their exams, and exacerbating mental health problems, to name just a few. The point is that this is another example of automating poor pedagogic practices, rather than using AI to develop innovative approaches. Why are we using AI to facilitate exams, which we all know are shallow and less than useful? Instead, where is the AI that is innovating how we assess and accredit learning? And I worry that this is the logical conclusion of current approaches to AI education. So when a child's born, why don't we simply embed a microchip with all the world's knowledge in their brain? Or perhaps we could do it with a pill. This might seem an exaggeration, but the chip is not beyond the realm of possibility. Elon Musk is developing brain-based computer chips as we speak. However, again, this misses the point. It conflates education and learning with knowledge acquisition. But education is so much more than that. But even if you reject my concerns,
if you think I'm making a fuss over nothing, we still don't really know if any of the AI tools actually do what they claim to do. Where's the evidence? The reality is that almost no AI in education company's products have been independently evaluated. It's all just marketing. If the learning with AI tools are so good, where are the robust, independe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ere are almost none. Those that do exis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US, which means that not only are they limited in scope, but they're also limited in applicability to other countries. Where are the robust studies from elsewhere in the world? In fact, I know of one AI in education company that turned down an opportunity to have their product independently evaluated, even though it would have been fully funded for them. The question is, what are they first trying to hide? Having said all that, what some AI tools can achieve in education is impressive. The researchers have overcome some huge technical challenges. In a sense, they've managed to climb this huge mountain. But still, the tools that they've developed are very limited when compared with human teachers and contemporary pedagogy, and frequently they are highly questionable. All too often, they reduce student agency. They're intrusive. They're not really personalised. Instead, they aim to homogenise students, and they undermine teachers and teaching. In fact, they ignore the bigger mountain of possibilities that AI might help achieve. Rather than automating poor pedagogic practices, AI developers need to leverage AI's amazing capabilities to innovate teaching and learning without compromising pedagogy or human values, to empower students and teachers, to support inclusion and equity, and for the common good. The thing is that most AI in education developers start with the AI and look around to see what problems they might fix. I think we need to change this around. We need to start with the educational problems in which educators and academics are the experts, and then ask AI engineers to use their expertise to help solve those particular problems. Put another way, most AI in education developers focus on the symptoms rather than the causes of the problems that education faces. The symptoms are children not receiving the education they deserve, and using technology might help some of them. But the real issues, the causes, are the lack of qualified teachers, the lack of professional respect for teachers, and the use of poor pedagogic practices, which the AI tools don't even begin to address. Putting technology such as AI tools into settings where, for example, there aren't enough experienced teachers is a techno-solutionist approach, which perpetuates rather than solves the real problems. A short-term and exciting fix, but the real problems remain. Here's another example of techno-solutionism. What's the apparent problem? Students spend time queuing in canteens to pay for their lunch. What's the techno-solution? Face recognition to automate payments. But what's the real problem? How do we ensure all students get a healthy lunch? And what's a human solution? Make the food free for students, exactly as it was when I was at school. By the way, this is from a school in the UK, which was reported only last month, and it makes me very worried about the possible future. In particular, instead of pretending that an AI tool is better than a teacher, which it never is, where is the AI-powered virtual exoskeleton for teachers that helps them become super teachers? So far, there's little research into such a thing, and no known commercial products. In conclusion, to be clear, I'm not saying that AI or AI in education are always bad. I still believe that there is some amazing potential.
But I am criticising current applications of AI in education and the way things are currently developing. In my opinion, we need to change the current trajectory. What I am saying is that AI is clever, but not as clever as many people claim. AI is already having a major impact in education, and it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education for good, but if we're not careful, also for bad. We need to avoid simply automating poor pedagogic practices. Instead, we need to use the power of AI to develop innovative approaches to teaching and learning that address real problems. We need to empower teachers and provide them with professional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decide which AI tools might help their teaching practice. We need tools that promote student agency, helping them to achieve their personal potential, to self-actualize, not tools that homogenize students. We need to recognize that embedding commercial AI tools in classrooms is a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by the back door. And finally, we need to ensure that AI in education meets real needs, is inclusive and equitable, and serves the common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네, 소중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웨인 홈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스웨덴 바이링걸 몬테소리 스쿨 오브 룬드의 디파트먼트 헤드이신 필립 롱챔프 선생님께서 Striving toward individualization of tutoring with the help of well-regulate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nyeonghaseyo. My name is Philippe Longchamp. I am from Lund in Sweden, and I'm originally from Quebec in Canada. Some of you have met me before in person or online, and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once again at the Ewha Women's University in Korea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s really important, in my opinion, in the realms of education and for the future of learning. Expert in that field, and my expertise lies mostly in education, and the ideas expressed in this lecture will take the form of a thesis-seeking endeavor to inspire further research o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use of AI in education.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pedagogical practices, to facilitate lifelong learning and to better individualize and optimize the learning and teaching experience in schools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we cannot dissociate AI with education because the whole idea behind this field of study is the aspect of learning. So in a classroom today, teachers are already using a lo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ir students are encouraged to do simple web searches with engines such as Google. There are some recommendation systems when you are watching a video on YouTube, or when you buy something on Amazon, or when you watch a movie on Netflix. This is also par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analyzes your needs, but it also has the risk of creating some type of digital bubble around an individual. We see this with social media platforms. When you're doing a search on someth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feeding you with more of this information. Thus, it has the potential to reinforce some prejudice or false ideas. So that's why
one of the main improvem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s to provide this AI technology with the possibility to really sort out what is potentially harmful. For the rest of this lecture, I will provide a few examples from my own experience. Let's explore a bi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used in education today. Example of experiential and active learning with the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learn about geology. As part of a series of lectures about geology in my geography class with the 7th graders, the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a variety of rock samples I collected whil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th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try to guess to which category each rock was belonging to: intrusive or extrusive igneous rock, metamorphic rocks, or sedimentary rocks. The samples were randomly displayed on a plate, and as part of this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y, they were asked to borrow these rocks and use different search engine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identify each rock and learn more about their origins, compositions, relative or absolute age, and abundance on Earth or on other plane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explore the diversity of the minerals presented to them, to classify them and take notes about their different features really brings an added value to the learning experience, which brings joy and a new approach to didactic learning highly inspired by the Montessori pedagogy. This explorative way of making discoveries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where students are sharing their discoveries with each other, teaching their classmates about their own discoveries and learning from their classmates as well. Furthermore, the students also have access to augmented reality to explore inside the different planets of the solar system, while using mobile devices or tablets to compare the planet's geophysical feature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temperature of their core, the structure of their mantles and crust, but most importantly, they acquire a much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geological processes in planet formation. As you can see in these videos, the students become engaged, enthusiastic, and stimulated while using a hybrid learning approach that incorporate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edagogical tool. Every time an activity like this is taking place, some students are making amazing discoveries that are ev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eacher's knowledge. Since this represents an example of flipped classroom, where the students are empowered to learn facts and share them with their teachers, as those contributing collectiv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ormation necessary to produc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hypothese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scientific method of inquiry. For example, the students may discover on their own that basalt represents more than 90% of all volcanic rock on Earth and is a very common rock on Venus, Mars, and other rocky planets and moons throughout the solar system. My role as a teacher becomes Socratic as I go around the classroom asking questions to strengthen the students' understanding. I can even jump into their augmented reality settings and ask them to compare the temperature of each planetary core with the temperature on the surface of the sun, or ask them, why do you think the moon is covered with regolith dust when the rocks on the moon are not being eroded by the wind, water, or glaciers like on Earth? This self-driven, explorative way of learning brings joy and has the potential to ignite passions and develop new interests with the students, as they feel empower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enhance and facilitate their own learning experience. This undoubted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nowledge acquired and is, in my opinion, far superior than any conventional lecture on this topic.
or than any textbook or video about geology. This active learning approach helps the students to assimilate the concepts of endogenous and exogenous forces that are responsible for rock formation or erosion. It reinforces their understanding of continental drift or plate tectonic if you prefer, together with concepts such as seismic activity, subduction zones, fault lines, hotspots, or divergent zones. But most important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type of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teacher to do continuous assessment based on the progress made by the students in real time. Interestingly, many teenagers who are adept players of the video game Minecraft have acquired previous knowledge of geology without noticing, and some of them have the chance to see and touch samples of sandstone, granite, obsidian, quartz, or diorite, just to name a few, for the first time. This activity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fossils that are often more than 500 million years old, such as trilobites. And even in this example, the students explore the fossilized Orthocerida found in the marble stairs of our school. For instance, here the students have discovered that this very rare igneous rock formation is called Bagalutur and is mostly found in Iceland. This example of hybrid teaching approach using hands-on and experiential learning together with augmented rea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incredible autodidact exploratory endeavor. And now you understand why, after a learning activity like this one, the students agree that geology rocks. Furthermore, the holistic aspect of education might be improved, since the teachers will be able to spend more of their time interacting with their students instead of being forced to do repetitive work such as collecting exercise in textbooks. And indeed, AI has the power to free some precious time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al pedagogy and other very important new skills urgently needed for the 21st century. By relational pedagogy, I mean here that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spend more quality time together, learning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then this way, the teachers will be able to better individualize the learn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when they spend more time learning to know them. And likewise, the students will learn to know their teachers better because they will also spend more time with them. This will eventually improve this social aspect of learning, since the teachers will be freed from all this bureaucratic work that could be done eventually by AI or assisted by some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ill enhance the quality of this individualization that we're talking about, but als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assessment. To start with, I will raise a few of my personal observation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I in the past. I think that most people from my generation have been exposed to AI for the first time through science fiction novels or movies. And ever since, we've been wondering who is going to be in control in the future. Humans or an AI singularity? Some more technophobic people argue that the success of AI would potentially be the very last event in human history. But is it rational to believe that killer robots will eventually take over the world and enslave humans? That is often the slippery slope argument made by people who fear the emergence of an uncontrolled and deregulate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Of course, there are logical necessities such as self-preservation, and as a species, we need to be able to ask questions such as, who are the most reliable and trustworthy experts who will be able to address the fears of the general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xperts themselves are full of doubt,
and that their answers to some of the ethical questions raised by the general population are often careful and nuanced. We need to remember that people with the highest level of expertise are often those who are the most aware of their own limit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lso be used in doing assessment. Even nowadays, it's a slow start, but we already see companies like Google, or when you are building just a simple Google Forms, giving the options for teacher to have like a self-correcting system. So we see more and more of these new platforms emerging, and just to name a few, there is a Dutch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called TestCorrect that I find very interesting. It's not only correcting tests, it's an actual teaching tool that the teachers will use in order to really give direct feedback to their students, but also involve the stude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pedagogy around any subject area. Well, the main difference that I notice by using these kind of integ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in my teaching is that I have first the impression that I, as a teacher, I am saving time, because some of the really redundant tasks, such as correcting tests or multiple choice diagnosis or exams, any form of assessment is much faster, and then it provides also data, even graphic representation, and I can identify the students' needs. But this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as well, because again, there is too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from the teacher here. We still have often the name of the students for every assignment that the computer is correcting. If it was made more anonymous, I think this assessment will be a bit more fair. And this time that we save doing this is time we can invest in like developing a better dialogue with our students. This way we help them to learn more in a creative way. So we have gained some precious time to be able to stimulate the students more. Instead of being in our office correcting assessments, we invest this time in this dialogue with the students and also encourage them to build teams. So we offer more time, more free time for hands-on learning experience, and we can introduce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in making the life of the teacher easier, but also in making the life of the students easier. Of course, they need to learn to write and read and count, but with all these machines now, remember that we still have this idea that we need to tame technology to our needs. And to be able to do this, we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use it the right way. I imagine that some students with some special needs will be able to really tame this technology to their own advantage. Just to make a simple example here, imagine that someone is suffering from dyslexia, and that person uses a speech-to-text device on the computer. Well, this is something that will help that student produce a much more interesting essay, for example, and then all he or she needs to do is to polish this text later, or even ask for help from some special needs teacher, and eventually this might help these students to be assessed to like its real value or its real level of competence. Of course, as a teacher, I find it really exciting to see a lot of new technology that create this kind of wow effect in my classroom. And AI can manifest itself not only in programs that are helping us correcting or doing assessment, but also there are new tools, for exampl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or mixed reality, that include a huge de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nd by merging these new technologies together to make them even more integrative in teaching, it's creating this type of new interest for some students who are
maybe like tired of just like doing the by the book kind of school. Of cours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s not limited to these kind of tools to help teachers save time. There's a lot of very interesting aspects that can really create this wow effect that will help students to gain even more interest in some subjects. Imagine how augmented reality or virtual reality or mixed reality can really trigger new kinds of interest in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subject areas as well. These new tools might even ignite a thirst for knowledge that some students didn't have before. To give you more specific examples of how the type of new technology can enhance learning experience is that I recently started to use something called virtual tea in class. And even though I'm not a biology teacher, in my technology class, it's more interesting to see how technology can be used in different fields. And in this case, the students are able to scan inside their own body. Of course, it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their insides, but they can learn more about, for example, the heart, the lungs, and even the bones. They can even go through their veins. They can explore their own body in an augmented reality, like literally augmented reality platform, and they learn a lot, and they are able to teach themselves new things by using a mobile device or a tablet, with, of course, the support of the teacher. Teachers are there more like to encourage them to explore on their own by asking questions. That makes them eager to learn even more. Us teachers, our role is to nurture this kind of curiosity. We want to ignite passion in learning for the students. I think we're gonna have to remain extremely attentive to these developments, because if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ight needs, we will be able to create platform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ill not only help the teachers do a better job, but that will really make our students and the next generation in general much more competent. And I think that there is one aspect that we seem to neglect,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tremely good at sorting out data. But what if we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ally do something that is extremely needed right now? And these algorithms could be designed to sort out junk data from database, because right now you can use this junk data to really create some graphs or some statistics that are really misleading. And you all know that we are experiencing right now some type of era of disinformation. There is so much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nd it's hard for each individual to really sort out what is likely to be true and what's falsehood. And what about this vaccine? Why are Americans being discouraged from asking simple, straightforward questions about it? Of course, I'm hopeful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elp create a cleaner information ecosystem. And that brings us back to the question, what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really mean? Yes, it's about making computers intelligent. And ironically, the more we're going to have AI in education, the more there will be room for development of embodied cognition with humans. This is the interesting aspect here. If we free some times for the daunting tasks that we find redundant and boring, then we are freeing some times to do more fun things like hands-on learning, experimentation or experiential learning, active learning, things that students generally love. So that will increase their interest in school. We will be, as teachers, better at motivating them. They can eventually develop new passions and spend more time learning through even making mistakes. This will also give us the chance to develop their team building abilities. And by collaborating more and more and interacting more socially, this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reativity. Because
by sharing ideas, by having conflicting ideas, this also contributes to the students' development of new ideas. They learn to think outside the box. They learn to really innovate and be audacious. Of course, then teachers will be encouraged to mix these new technologies, like these new digital tools, with the old traditional analog things that worked well in the traditional way of teaching. But also, it will be a way for really contribute to this kind of like hybridization of learning when old technologies are meeting new technologies to become a new kind of way of teaching. And the pandemic right now provides us with the perfect opportunity to really start thinking differently about education, maybe about remote learning or blended learning. We need to explore what's been done during the pandemic, what works best, how we can use mor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ake this work in a more efficient way and to make sure that no students is left behind. Of course,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accessibility of technology nowadays. There is a cost related to that. It's not in every country that we are able to do this right now, but it requires a global effort. I think cooperation, collaboration at different levels, that we teachers are there first to promote this new way of thinking in teaching. Then we need to encourage policymakers to make it a reality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we need a global effort here to be able to make sure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that everyone will have these basic knowledge requirements and these skills for the 21st century, these digital skills that will make us better users of digital technology, but also better at sorting out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at we are being fed with. Also, I mentioned before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improve, for example, voice recognition or understanding human speech. We see it with Siri or Alexa, but there's more to that as well. Speech recognition and voice recognition or voice control will develop extremely fast, and there we need to be able to merge this with different functions, like for example the self-driving cars that Tesla are developing. All of this information that will be blended together will contribute to this kind of automated decision making that we are in need of, not only for example in strategic games, but in strategic knowledge requirement assessment. This way, we are able to design an individualized learn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by using this new technology, and hopefully we will inspire the students to be able to teach themselves to become, first of all, extremely interested in a lot of different things, to expand their horizons, and once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have identified some specific talents, then it would make recommendations on areas of specialization for these students. So our students in the future might have a computer that is suggesting that they might become a lawyer or a doctor or a pilot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that it has gathered about the students performing in class, doing repetitive tasks, or the way the students is creative. Can also bring data from art classes, music classes, see if the student has artistic abilities. Creativity would be able to be assessed eventually by these artificial intelligence device, and also by including a lot of first-hand, hands-on experience that is brought into this database. With, for example, examples of pictures, we could make a portfolio of thing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able to recogniz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recognize object or person in pictures. That's part of it. Could also make some type of timeline progression
of the students, identifying their needs for more knowledge, but also identify their areas of strength. So it would be easier to really orient these students towards different branches where they would be more useful for society in the future. My name is Philippe Longchamp, and I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at this symposium at the Ewha Women's University in Korea. It's a great honor for me. And I'll say goodbye from Sweden, and like we say here, I will say hej då. And again, I'm looking forward for your questions. I'm very interested in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 need to restate once again that I am not an expert in that field, but I love to be part of this dialogue that will lead to more expertise. And together, I think that we can raise the right kind of questions in order to reach the right answers. So once again, 감사합니다. You will soon be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ideas expressed in this lecture in the upcoming book, Transformative Education. A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is underway. Routledge will make this book, written in collaboration with Charlotte Graham, available worldwide. Thank you very much. 네, 소중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필립 롱챔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웨인 홈즈 교수님과 필립 롱챔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과 박소영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교육학과 신태섭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 융합교육 국제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 심포지엄 학술대 포럼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심포지엄 토론은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경험하는 형식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자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직접적으로 토론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여겨졌던 포인트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좀 더하는 식으로 저희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화라든지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소개를 하는 유튜브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웨인 홈즈 교수님의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a Critical Studies Perspective 강연을 들으면서 크게 한 4가지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그 웨인 홈즈 교수님 발표의 초반부 특히 중반까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AI와 교육의 연계, 특히 현재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히 이제 북미권 또는 영미권 쪽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툴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개를 하면서 크게 3개의 카테고리 범주로 좀 세분화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AI를 통한 학습,
AI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수 학습을 더 촉진할 수 있는지, 그래서 AI 시스템 중에 학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또는 교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또는 시스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AI 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좀 아주 AI 관련, 특히 교육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돼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 AI에 대한 학습, AI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AI 작동 원리라든지 AI 개발 방법, AI 테크닉 방법론, 그다음에 A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발표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Preparing for AI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그냥 AI 준비 또는 AI를 대비하는 것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AI가 아주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활용이 되고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 AI와의 공존, 인간 가치를 어떻게 AI 안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지, AI 윤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웨이넘스 교수님의 발표는 이 AI 준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계, 제약, 제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아마 슬라이드로도 제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거를 좀 옮겨봤습니다. Limits of AI가 AI's limit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써 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인간은 할 수 있지만 AI는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교육심리학 쪽이기 때문에 뭐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전의 사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는 연역적 사고, 룰 베이스된 사고였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기납적 사고 방식으로 인간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따라하거나 또는 이제 그 인간의 사고 범위를 넘어서려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또 웨이넘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데이터를 자기가 선택하고 클리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데이터와 좋은 데이터, 좋지 않은 정보는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간은 데이터를 레이블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건 뭐 자전거다, 뭐다 이렇게 명목화할 수 있는 거죠. 명목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데이터를 한테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결국은 인공지능의 핵심인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또 그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 계속 큐레이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하다 정도라고 제가 이제 여기는 써놨지만 결국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왜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과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 또 결과물에 대한 해석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테크노 솔루셔니즘이라는 용어인데 자막에는 뭐 기술 만능주의 이렇게 써놨는데 뭐 좀 직역을 하면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기술에 의존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본 과정들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들에도
기술이 발달이 되면 고급 기술을 얼마든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신념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분야도 현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증상만을 보고 그 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급하게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또는 AI 기반 툴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크노 솔루셔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마도 어떤 책에서 2013년 책에서 To Save Everything Click Here The Folly of Technological Solutionism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AI를 활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AI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 기술 만능주의 또는 기술 의존 해결주의와 관련돼서 저도 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TV를 틀었더니 우연히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황소개구리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내에 어떤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종들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한 10m짜리 물 웅덩이에서 황소개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도 잡고 황소개구리 올챙이도 잡고 그걸 딱 보면서 그리고 아까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난 게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증상, 문제의 증상 황소개구리가 저렇게 많다. 이거는 사실 증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을 좀 규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대체를 하려면 그런 곳에 AI가 조금 더 활용이 되고 그 AI 기반 툴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경로로 뭐 황소개구리가 유입이 됐다든지 황소개구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어떤 사건 이후에 또 개체수가 급증됐다든지 이런 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AI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웨인 홈스님의 관점이 좀 발표 내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교수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우선 AI 활용을 통해서 교사들의 지원을 많이 받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역할에 대한 약화 또는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그냥 테크놀로지 조력자 또 촉진자로서 정도로의 역할로밖에 안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테크놀로지 AI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개인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교육 방법이 자동화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 방법이 더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게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개개인의 어떤 학업 성취 수준 이런 것에 맞춰서 개인화하는 걸 보일 수 있지만, 예컨대 뭐 어떤 특정 문제를 틀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준다든지 어떤 추가 그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프로그램에 추구하는 결과는 다른 학생과 동일한 또는 다른 학생과 경쟁했을 때 그 교과목 어떤 주제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그런 아주 획일화된 결국 그 교육 목표를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또 테크놀로지 툴 중에 보면 아이들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주는 방식,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특정 문제를 계속 빨리 풀고 또 정확하게 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툴들도 많은데, 그것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행동주의에서 애들이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보상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정말 단순한 형태의 어떤 성취 수준 도달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러한 잘못된 교육 방법의 또는 교육적 실천의 자동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 뭐 기사라든지 광고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면 그런 사교육 업체에서 뭐 AI 관련 뭐 태블릿 기반 무슨 AI 툴들이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도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특히 아마도 그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에 재학 중이신 초중등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좀 받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저희가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해하는 인공지능 면역적 사고에서 이제 기능적 사고로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돼서 저는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제가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교과라든지 아니면 그 전공 이런 쪽에서 원래 이해하고 계셨던 걸 기반으로 지금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시는 내용들을 조금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기반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도 동시에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사실은 이 포럼 말고도 매주 또는 매달 인공지능 융합교육 관련 포럼이나 학술대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육 사례라든지 또 각 분야에서 그 AI 또는 증강현실 전문가들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듣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웨이넘스 교수님이 발표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큰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큰 문제가 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툴을 활용할지, 그거 고민은 그 다음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 저는 이제 그게 교육과 학습 혁신, 교수 학습 혁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에서 해결하시고 싶고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발표 마지막 부분에 엑소스켈레톤 뭐 이런 게 나와요. AI 아머, 그 교사를 위한
슈퍼 아머 이렇게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SF 영화 같은 걸 보면 군인들이 뭔가 이렇게 몸에 어떤 구조물을 착용을 하면 보통 때보다 뭐 10배로 빨리 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먹을 때리면 10배 펀치력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옷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날 수 있다든지 이렇진 않아요. 이전에 내가 달리기를 이 정도로 떴다면, 이전에 내가 점프력이 이 정도였다면 이걸 훨씬 더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AI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AI 툴 또는 AI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 교사 지원을 더욱더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런 AI 툴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닥터 웨인 홈스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태석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웨인홈즈 교수님의 발표가 한층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을 해주신 신태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박소영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융합교육연구센터에서 준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종합 토론을 맡게 된 박소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국제학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도 그 책임의 일부를 맡고 있어서 이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토론을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 여러 그 교수님들께서 그 웨인 홈스 교수님과 필립 롱샹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경험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이 AI 융합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그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떻게까지 우리가 AI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이제 준비할 것을 이제 얘기해야 하나 이런 그 한계나 범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사실 저는 이제 필립 롱샴 교수님의 원고를 이제 듣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부탁을 받았는데 앞에 이제 웨인 홈스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이 두 분이 다른 입장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었지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필립 롱샴 교수님께서도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well regulated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well regulated다. 누가 regulate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regulate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regulation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regulation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웨인 홈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고 필립 롱샹 교수님은 그 well regulated 된 AI가 교실에 적용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두 분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서 이 토론의 내용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제 그 필립 롱샹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강의를 다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지? 하고 우리를 조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필립 롱샴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그 정리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토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필립 롱샴 교수님도 사실은 이제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AI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AI 교육이 한계가 있다 또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특히 AI로 인하여 그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AI 추천 기능이 그 학생이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롱샴 교수님께서 지질학이나 생물학 수업에서 뭐 인터넷 앱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방법에 있어서 플립트 러닝이나 탐구학습의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하는 수업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립 롱샴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건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학생이 자기 주도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인 태도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웨인 홈스 교수님도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그 애티튜드 또는 AI와의 공존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필립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교사는 소크라테스식 그런 어떤 문답법 또는 학생의 계dol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반복 활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학습의 개별화가 촉진될 것이다. 촉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롱샴 교수님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AI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AI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시간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웨인 홈스 교수님이 이제 우려하셨던 정말로 그 AI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고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반복적인 일을, 루틴한 일을 세이브하고 또 다른 그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AI에게 그냥 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AI가 시간을 세이브해주면 이제부터 이제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롱샴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도, 그다음에 탐구의 열의, 능동적인 학습, 그리고 창의적 활동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처음 듣고서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그 도구들을 보고서 제가 이게 스웨덴에서는 이미 굉장히 상용화된 것인가? 이것이 스웨덴의 그냥 모든 교실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것인가? 이것이 전 너무 궁금했고, 사실 롱샴 교수님을 뵈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가 굉장히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모든 스웨덴의 교실에서는 그런 건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한국도 사실 묻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많은 그 선도적인 교사들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과학창의재단이나 뭐 교육부가 후원해서 과학교사 연구회 이런 수업 발표 자료를 탑재하고 소개하고 여기 지금 이 그 심포지엄을 듣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이미 이런 거 나 해봤는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런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선도적인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교사들은 그러한 혁신적인 수업 모델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지금 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그 교사 연구회를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탐구 경연 대회를 해서 수상한 사례들을 제가 잠깐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그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사례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으시다.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들도 정말 이게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으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그러한 수업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되었느냐. 이제 바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더 많이 공유하고 공개하게 되면서 한국 학교의 교육에 대한 많이 실망감 어린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정보화의 현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학부모도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늘 정보화를 환영하지만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아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을 되돌아보니 한국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교육 정보화 수준이 낮다라고 2020년 또는 2018년의 교육 자료를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디지털 액세스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국의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한국의 디지털 역량, 아까 이제 처음에 황교우 교수님께서 한국의 교육 과정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고 그 중에서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것들을 이제 꼽아본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와이파이를 만들고 노후 PC를 교체하고 그리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설을 또 좋게 하기 위해서 미래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법 제정까지도 수정하는 이런 아주 활발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한국의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을 보았을 때 한국은 굉장히 디지털 국가이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 수업을 할 것이라고 세계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 한국 사람들조차도 믿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보화 수준이 정보화의 수준은 높은지 모르나 교육 분야에서의 정보화 수준은 높지 않았다라는 현실과 정부의 정책에 비해서 사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반응은 그렇게 썩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제 그 정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처해서 디지털 교실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지만 이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 미래 학교를 반대하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숨어져 있지만 결국 표면적으로는 미래 학교, 그린 스마트 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그 정책, 그 학교의 지금 환경이고 그것이 학교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지속적인 거부감이 있고 이것이 학부모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기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 그리고 교사 차원에서도 이 새로운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기기 사용에 있어서의 주도권. 제가 아까 그 필립 롱샴 교수님이 well regulated AI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well regulate를 결국 교사가 많이 맡아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이제 인프라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 있고 또 이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은 이 기본적인 조건, 물리적인 인프라나 아까 이제 국가에서 이런 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교육 과정, 아까 그 황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교육 과정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그 교사 교육과 관련된 교사 교육 기관에서 교과의 내용과 교과 교육을 전달하는 그런 페다고시컬 날리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좀 더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이 그냥 교수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파트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술을 위한 교육인가 또는 교육을 위한 기술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웨인 홈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증상에 대한 대처인가 아니면 코즈에 대한 대처인가 이 부분과도 저는 이제 상통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사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로 남아 있고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그 시포지엄에 참여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 왜 이 기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AI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솔루션인가? 이 솔루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만으로 할 수는 없고 교육 과정의 구성이나 뭐 수업 실수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그 웨인 홈스 교수님이 경계하셨던 상업화 파트인데요. 사실은 이런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너무 경계하기만 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구현되기는 좀 요원하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상업화되지 않도록 이런 교육 자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이제 제가 정부의 정책과 이것에 맞서는 또는 이것에 저항하는 이제 그 교사 아니 학부모를 보여드렸는데 그 학부모 사진 보여드렸죠.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최근에 굉장히 반대하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의 몇몇 학교에서는 결국 구현되지 못하고 이제 이 계획을 취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만의 숙제이거나 교사만의 이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부담이기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할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같이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AI 유학 교육을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사회나 학부모들과의 공동체적인 문제 해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쌤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선생님 혼자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어떤 제반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누가 할 것인가, 너가 할 수 있다. 근데 이 you가 누구냐 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이게 정말 you일지 we일지,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롱샹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well regulated에서 그 어떤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흔들리지 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AI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러웠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 다시 한번 이화여대에서 이런 그 AI 융합교육, 이 AI를 결국 실현하는 것은 어떤 AI 정보 교과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기존의 교과와 그리고 기존의 교과를 융합하는 그런 그 어떤 기술, 그리고 그 컨텐츠와 기술과 교육적 내용, 교과의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이화여대의 AI 융합교육 연구 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소영 교수님께서 필립 선생님 강의를 잘 또 정리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정책이라든지 또 상업화 같은 한국의 현실과도 잘 연관시켜 토론해 주셔서 더 넓은 시각으로 필립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을 해주신 박소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 다 토론을 해주셨고요. 이제 필립 선생님께서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 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필립 선생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Philip. Are you still there? Yes, but my camera is off right now. I think you need to. It's okay. Thank you Okay, for good.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today. We really enjoyed it. Do you have any additional insight or thoughts that you want to share us today? Yes, I really appreciate all the presentations,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Professor Wayne's Holm from the University College in London made a lot of very interesting points. And but I hope that my presentation answered many of the misgivings that he illustrated in his presentation. I hope that my presentation showed the audience that there is in the world a lot of teachers who are striving to really be creative and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students by using AI and keeping what we are doing well as teachers already. And this way we create more a hybrid way of learning instead of like giv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trol over that. And it was extremely inspiring. And I would like, first of all, to thank you, Mr. Sunbuk Lee, Director of the Center for Future Education Research,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And of course, Madame So Young Park for reviewing my presentation so well, from Suk Mi-young Women's University, and also Tai Seob Shin from Ewa Women's University, and also for Jai Young Chung for inviting me and for the communications. And it was quite an honor as well to hear the director at National Curriculum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Mr. Ye Won-ui Ham, make an introductory speech. And of course, the dean for the college, Guiyo Huang,
I am extremely happy that you were interested in my point of view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And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a dialogue on an international level. So we continue to ask the right kind of questions in order to reach the right kind of answers. Yeah,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Philip. It was a pleasure. 네, 그럼 이제 심포지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 귀한 시간에 AI 융합교육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AI 융합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